우리는 가히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한 달에 1억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챗 GPT라는 것이 결국 어마무지하게 많은 데이터를 잘 분류해서 학습시킨 결과물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웬만한 프랜차이즈 회사는 어떤 지점에 새로운 매장을 열 때 향후 매출 추이는 어떻게 될지, 누가 주 고객이 될지, 대표 상품은 뭐가 될지, 그래서 상품의 진열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해낸다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입니다. 정치는 우리 공동체의 좌표를 설정하고 자원 투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그 무게만큼 면밀한 분석과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거대한 정치 담론이나 이슈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도시를 다룰 계획입니다. 생활을 다룰 겁니다. 우리 도시가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먹고 어디에서 자고 소비하고 이동하는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의 정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주 한 도시를 선정해서 그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사는지, 어떤 업종이 호황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동네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게 어디서 기인한 문제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 도시의 정치가 밝은 미래를 향해 좌표를 설정하고 가고 있는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의 데이터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소개는 각자 하시죠. 먼저 우리 김영갑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상권 분석을 하고 있는 김영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종수 측은. 안녕하세요. LGU 플러스의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건물의 내부와 외부 공간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핫플레스 전문가 이종수 책입니다. 네. 자, 끝으로 주시대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나이트 지니 데이터에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을 통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주시대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성훈 측은. 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이고 첫 도시를 다뤄야 될 텐데요. 우리가 처음으로 가볼 첫 도시는 어디입니까, 실장님? 예, 경기도 김포시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김포요? 네. 제가 알기로 주시대 실장님 김포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가서 김포를 택한 겁니까? 예, 그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모든 사회 문제가 어떤 그 문제의 발생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다 불균형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잉이라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항상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교통 문제를 비롯해서 현재 김포시는 이 불균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첫 지역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아마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김포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그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김포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들 먼저 한번 훑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김포는 어떤 도시인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개발적인 현황을 주 실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일단 김포는 23년 6월 기준으로 인구수가 48만 6천 명에 육박하는 도농복합지역인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13위,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는 2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근데 이 부분 계속 나올 테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저희가 이제 수원시나 용인시나 이런 지역들이 이제 구 단위가 분류가 안 돼 있을 때는 229개, 그리고 경기도를 31개라고 보고 이게 나눠져 있을 때는 경기도를 42개, 전국을 250개로 봅니다. 이제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요. 근데 이제 김포시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를 조금 보면 60대 이상 비율이 20.5%로 가장 많기는 해요. 그런데 전국 평균 대비로는 40대가 19.3%로
3.7%포인트 높고요. 10세 미만 인구수가 3.3%포인트 전국대비 높습니다. 또 10대가 1.6%, 30대가 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젊은 인구가 많은 동네구만요. 그렇죠. 이제 반면에 60대와 50대 비중이 낮고 20대의 비중은 전국 평균 대비해서 낮은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아이들 키우는 30, 40대가 많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군은요, 화이트 컬러라고 부르는 이제 급여 소득자가 46% 정도, 27% 정도가 이제 기타 임대 소득자고요. 평균 소득은 서울에 좀 가까운 이제 김포시 갑 지역이 있는데 이쪽이 평균 1인당 월 평균 441만 원, 김포시 을 지역은 306만 원 정도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20평대 이하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김포시 갑이 72%, 김포시 을이 68% 정도로 전형적인 중산층 밀집 지역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주 실장님께서 김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아웃라인을 쫙 설명해 주셨고, 교수님, 김포의 산업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특히나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제 소상공인들은 어떠한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김포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저는 쇼핑몰 상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42개 시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2개 시군구 중에서 소매업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김포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 전체 상권에서 소매업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그 경기도 값을 제가 봤더니요, 경기도는 전체 매출액에서 소매업이 46%를 차지하는데 요 김포시는요 53%나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한 차이. 예, 뭐 이런 시군구가 별로 많지 않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아마 거의 1등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소매업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제가 이걸 5월달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김포시 전체 사업자 매출을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김포시에서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소비해준 금액이 3,300억 원이라고 나왔고요. 이걸 이제 연간으로 환산하면 3조 6천억 정도 되고, 이런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꾸준히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소매업 상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김포에 사시니까 실장님, 네. 뭐 최근에 뭐 그런 상권들이 뭐 대단히 뭐 구성 만들어진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소매업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 마트 또는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것들 저희가 소매업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에 동서는 기록이 높다는 뜻이죠. 아, 최근에 그런 대형 쇼핑몰이 많이 입점을 했는 모양이에요. 예, 최근에 뭐 김포 구례점 쪽에 이제 이마트 같은 것들이 있고, 풍무동 쪽에는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대형 마트도 있고요. 또 고촌 쪽에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브랜드들이 입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아마 김포를 저희가 첫 도시로 선정했을 때, 저 사람들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한번 다루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지혜를 찾았을 텐데 맞습니다. 자, 이종수 책임님, 이제 뭐 최근에 뭐 골드라인이라고 하죠. 골드라인은 뭐 지옥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김포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얼마나 출퇴근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또 좀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떠한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구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김포에 사시는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서울 등 수도권, 인천, 경기 수도권으로 출퇴근하시는 인구를 20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뭐 서울로 들어오는 김포라인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이 10% 정도인 2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출퇴근 지역은 크게 서울, 경기, 인천 순이고 50%, 30%,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즉 20만 명 중에 10만 명 정도가 서울로 오시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중에 40대, 50대 남성 분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 보자면 김포, 부천, 수원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출근 시간대에 걸린 소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고요. 김포는 서울 전체로 평균 94분, 부천은 80분, 수원은 105분 걸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뭐 그
김포 골드라인에 대한 대책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이제 김포 교통 문제가 불거지면서 70번 노선이 많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버스로 좀 대체를 해보려는 계획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조금 혼잡률이 낮아졌다고는 하는데 하필이면 또 최근에 김포공항을 이제 서해선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는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문제로 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죠. 실장님, 이 김포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뭐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디서 연원을 하는 건지 그 기원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일단 교통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이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회 문제는 이제 불균형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요약하자면 김포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당연히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교통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들을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면 꼭 항상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어야 돼요. 인구가 뭐 감소하는 지역에서 굳이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테니까. 두 번째로는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 수가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평택이나 오산, 양평, 가평 같은 지역에서 굳이 서울로 많이 오시지는 않을 테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은 남양주, 양주, 하남 이런 지역, 파주까지 해서 이런 지역들이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이제 공급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많은 인구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지하철이 이제 두량짜리거든요. 굉장히 작은 경전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노선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서울 그 주요 직장가로 한 번에 직통하는 광역버스들이 좀 많아지면 좋을 텐데 그런 버스가 많지 않고 두 번째로는 또 올림픽대로가 꽉 막힙니다. 그래서 지하철도 버스도 자차 이용도 출퇴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김포에 또 교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 대선과 지방선거 때 또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또 한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떠들어졌다가 또 제가 제 기억에 뭐 그때 경기지사 후보들 다 일산대교 쫓아가서 또 무료화하겠다라고 하고 뭐 협약식도 하고 이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최근에 뭐 어떻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소식을 들은 바가 없거든요. 어떻게 혹시 이 정도 책임 좀 알고 계시겠어요? 네, 21년 9월 달에 경기도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서 민간사업자 취소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달인 10월 27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1년 뒤인 22년 11월 달에 그 민간사업자가 낸 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를 했고요. 11월 18일부터 통행료가 다시 징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식에 의하면 국민의힘에서 7월 16일 날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뭐 재원에 대한 구성이나 재심에 대한 뭐 영향력 이슈로 해서 반대 의견을 낸 상황으로 현재까지도 계속 소송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어디 기사에서 듣기로 이걸 뭐 그 지방 정부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뭐 김포, 고양시, 파주시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재원을 공동 분담해서 인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경기도가 한 절반 그리고 김포가 46%인가 그렇게 하고 고양이 뭐 37, 나머지 17을 뭐 파주에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이 다리를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그것도 좀 우동인구로 분석을 해보셨어요? 네, 평일 아침 8시 기준으로 4,200명 정도가 김포에서 고향으로 넘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42%,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23%, 파주, 인천, 서부 거주자가 각각 7.8%, 그래서 통합 80% 정도가 요 근방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그 중에 절반이 김포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 인천 시민도 꽤 이걸 이용하는군요. 네. 분담금 내자고 할 때 경기도는 거기서 나갈 게 아니라 인천에도 좀 내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경기, 고양, 파주, 인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비율들은 내가 해야 돼. 그러게요.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그 김포의 그 교통 문제를 다루면서 김포 지하철, 일산대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대표적인 정책 실패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강 신도시 계획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당연히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은 뭐 집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유입될 거라는 건 뭐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신도시에 들어올 때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믿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잘 확충이 될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왔을 텐데 지금 완전히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지역 같은 출퇴근을 해야 하고 또 예산은 또 지금 최근에 2중 3주로 들어가고 있고 전형적인 정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통 문제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짓고요. 자, 두 번째로 김포의 교통에 이어서 그 동네의 경제 상황은 좀 어떤지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최고의 상권 분석 전문가 김영갑 교수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포시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형 쇼핑몰이 가장 많이 지어지게 된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의 상권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경기도 평균의 소매점 매출액이 46% 정도 되는데 이 김포시는 53%나 된다. 그러면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냐, 과연 이렇게 소매점이 많이 내는 게 과연 김포시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을 할 때나 또는 도시가 이미 만들어지고 나서도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면 우리가 이 지역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김포시 인구가 현재 48만 5,721명입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데이터고요. 소매업 매출액을 5월 달에 봤더니 1,785억 원 정도가 소매업 매출이 발생됐고요. 제가 이 소매업 매출을 인구수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이걸 소매업 매출액 공헌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36만 7,495원입니다. 즉 김포시는 인구 1인당 소매업으로 발생하는 매출의 기준을 봤더니 36만 7천 원 정도 된다. 자, 이걸 경기도도 역시 경기도 전체 소매업 매출액을 인구로 나누면 이게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경기도 평균은 29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상당히 이 소매업 1인당 공헌도가 매우 높다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교수님 이게 김포 사람들이 다 이 정도로 소비한다는 게 아니고 김포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김포 사람이 소비하는 것도 있고요. 외지인이 와서 소비해 주는 것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소매업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제 외식업 비중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외식업 비중이 경기도 평균을 한번 따져봤더니 경기도에서 전체 소비 중에 외식업으로 소비되는 금액이 34%입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30% 수준이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 금액을 인구로 또 나눠봤더니 외식비 공헌도가 경기도 평균은 21만 7천 원이 나옵니다. 근데 김포시는 20만 5천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포시에 사는 분들도 여기서 외식 잘 안 하고 또 외지에 있는 분들도 소매업 소비를 하려면 오는데 왜 여기서 안 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알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도시를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뭔가 약간의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김포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들도 있다. 어쨌든 이 김포시에는 외부에서 소매업 소비를 하려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산이 잘 안 되는 이 머천다이징의 불균형. 이제 저희는 이제 전문용어로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는데 연계가 안 된다는 예, 그렇죠. 이 소비 간에 균형적인 어떤 연계 소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여기 분들이 많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외식비 외부 유출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아무래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게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주말에 여기서 소비를 또 많이 해주냐? 이것도 또 아닌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또 김포시의 현상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베드타운의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집에 돌아와서도 그렇게 소비할 만한 매력이 별로 없는 그런 그렇죠. 도시. 예.
교수님 그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또 주중과 또 주말의 매출 차이도 꽤 있겠구만요. 예, 제가 한번 쇼핑몰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주로 이 쇼핑몰들은 주말에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대별로 보면 12시에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소비 비중이 높습니다. 자, 외식업의 경우도요, 이 대형 업체들은 주로 주말에 매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매출 비중을 제가 평일하고 한번 비교해봤더니요, 3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말 비중이 너무 높은 거죠. 그리고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이 외식업 비중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핫플레이스 전문가 이종수 측위님, 그 최근에 그 김포의 핫플레이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핫플레이스 사람 많이 가는 곳이라면 이제 갈 만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좀 뽑아오셨죠? 네. 주로 어디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주로 쇼핑몰들을 그렇죠. 위주로 네. 가시고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그다음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김포점, 그리고 특이하게 대명포구, 그리고 이제 이마트 김포 한강점, 홈플러스 김포점, 김포 풍무점, 롯데마트 김포 한강점 순으로 플레이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야, 그래서 참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역의 이런 그 부를 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쭉쭉 빨아먹고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대명포구가 중간에 딱 이렇게 있어주니까 그나마 좀 반갑다는 느낌입니다. 그 아까 제가 이제 베드타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제 출근 시간에 주로 이제 40, 50대 남성들은 서울로 이제 일하러 나가시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키즈맘들이 김포를 이제 다 이제 장악하고 계실 텐데 우리 이분들이 주로 가시는 데가 어딘지 분석이 됐죠.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대형 쇼핑몰들이 위주로 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외식업종으로 어디 가는지 좀 보면 몬테델피노 가게 이름들이죠? 네네, 가게 이름으로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광고비를 받은 것도 아닌데 말씀을 드리시죠. 뭐. 네. 김포 지금 말씀드린 거 김포의 식당들의 매출 순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식당인 꼬꼬 우리 주물럭, 그리고 이제 또 한성 치킨, 그리고 엄마의 봄날, 그리고 카페인 글린공원 순으로 인기가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오늘 첫 방송이고요. 여기 그 언급된 가게는 저희가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 그냥 매출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 경제 상권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교수님 김포 얘기는 좀 해봤습니다만은 수도권의 다른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김포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김포가 인구에 비해서는 소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기도 42개 시군구 중에서 이 시군구들의 소비 금액을 가지고 랭킹을 매겨봤어요. 네. 그랬더니 김포시가 6위로 나옵니다. 즉 인구 순위는 13등인데 매출액, 소비 금액 수준으로는 6위니까 상당히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이게 뭐 아무래도 대형 쇼핑몰들의 덕을 톡톡히 타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도 잠깐 이런 힌트를 또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역들은 이거 쇼핑몰 못 들어오게 봐요. 그렇죠. 네, 얼른 떠오르는 도시가 그렇죠. 그걸 딱 떠오르시죠. 그게 이제 이런 게 안 들어오면 이렇게 소비가 아마 그런 도시들이 대부분 소비가 상당히 소비 금액이 낮게 나오는. 어쨌든 인구수하고 또 이 경기도 내에서 제가 비슷한 곳을 한번 뽑아왔는데요. 왜냐면 이제 김포시가 이렇게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한다니까 그럼 좋은데 이렇게만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것만 보면 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재밌게 하기 위해서 파주하고 보니까 김포하고가 인구가 비슷해요. 그렇죠. 강건도 바로 인접해 있고 파주시가 봤더니 한 49만 정도 되고 김포시가 48만이니까 인구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두 도시 다 최근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둘이 물론 이제 서울하고의 거리는 좀 파주가 더 멀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로 비슷한 면이 되게 많아서 제가 한번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어요. 총 소비 금액은 봤더니 파주시가 2023년 5월 기준으로 3,800억. 근데 김포시는 3,300억. 그러니까 김포가 아까 상당히 높다 그랬는데
사실 10% 포인트 차이가 나요. 네, 파주가 비슷한 인구인데 예,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그렇죠. 더 멀잖아. 사실 서울하고 더 먼데 얘가 더 김포보다 파주가 훨씬 더 소비를 사람들이 와서 많이 해주고 있다. 돈 쓰러 갈 때가 매력적인 곳이 더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파주가 그러면 왜 이렇게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요걸 한번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저도 이거 사실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이제 아까 우리가 김포가 소매업, 쇼핑몰에서 매출액이 되게 많다 그랬는데, 파주도 거의 비슷합니다. 파주도 그렇죠. 명품하고 그렇죠. 네, 파주도 생각보다 이거 쇼핑몰 매출액이 거의 김포하고 비슷비슷한데, 이게 이제 김포하고 파주하고 다른 게 외식업 매출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파주가 높아요. 파주가 훨씬 더 높더라. 이게 뭐냐면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게. 그렇죠.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소매업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냥 소매 쇼핑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외식업 소비도 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2022년 외지에서 파주시를 방문한 소비자 숫자를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약 1년 동안 방문했던 분들이 5,400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근데 김포시는 5,100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파주도 아까 매출도 10%포인트 정도 차이 나듯이 여기도 딱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주시에 뭔가 올만한 거리가 더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걸 방문자 숫자로 보기 전에 저는 사실 이걸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이 지역을 검색하는, 저는 이걸 이제 관심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비교해봤더니 김포시는 월 44만 건, 근데 파주시는 59만 건.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이제 원인 변수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뭔가 여기 검색할 거리가 더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많이 방문하고, 거기 더 방문해가지고 쇼핑도 많이 하지만 먹는 것도 많이 사 먹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포시는 향후에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즉 이 쇼핑몰 상권의 특성에다가 이런 다양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잘 가미하시면 훨씬 더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교수님 그동안 이렇게 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지역에 대한 분석 방식이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주셨습니다.